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케간지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5번째죠. 평형이동 화투에서 나오는데요. 화원에서도 이런 원리가 살짝 적용되긴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화투에서 주로 나오죠. 이 평형이동, 평형을 이동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수득률을 높이려고 더 많이 얻어내고 싶다 이거지. 똑같은 반응을 놓고도 평형을 살짝만 이동시켜 놓으면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수득률을 높일 수 있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뭐 실험실도 그렇고 뭐 공장들도 그렇고 다 평형이동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죠. 이 평형이동의 선두주자가 하버예요. 하버가 질소하고 수소를 합성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죠. 가장 적절한 온도, 가장 적절한 압력, 그게 조건이 딱 맞았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평형이동을 시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르샤틀리의 원리가 있어요. 평형이동의 법칙이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죠. 이 르샤틀리의 원리는 아주 쉬워요. 어떤 게 많아지면 그걸 감소시키는 쪽으로 보내자라는 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우리 생물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아마 항상성 유지. 내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몸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의 온도가 막 39도까지 올라가. 그럼 내 몸에서는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가려고 해서 온도를 다시 내리려고 하죠. 어떤 게 많아지면 그걸 줄이려고 한다.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걸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평형 상태에 있는 화학 반응의 농도, 온도, 압력 등의 반응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그 변화를 감소하려는 쪽으로 저절로 반응이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무조건 감소시키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감소 쪽. 하여튼 어떤 게 많아지면 그걸 감소하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반대로 해보세요. 어떤 게 줄어들면 다시 늘리는 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되셨죠?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이 르샤틀리의 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지 화학평형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오죠. 그 화학평형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만나요. 그래서 C하고 D를 만들어요. 그럼 앞에 있는 A, B를 뭐라 부른다? 요걸 우리는 반응 물질이라고 부른다. 반응 물질. 그럼 뒤에 있는 건 뭐라 부른다? 이건 생성 물질이라고 부르죠. 반응 물질, 생성 물질. 이해가시죠? 만약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한쪽 방향으로 하면 이걸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비가역 반응. 왔다 갔다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앙금 생성. 앙금이 다시 녹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극소수이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 비가역 반응이다. 아니면 연소 반응, 태웠다. 태운 재를 어떻게 다시 만드냐고. 아니면 기체 발생. 촤 해가지고 속이 촤 날아갔다. 비가역이죠. 다시 거꾸로 가질 못하니까.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들었어요. 다시 거꾸로 산염기를 만들지 못하죠. 이런 게 비가역 반응. 그런데 화살표를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리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건 가역 반응이죠. 가역 반응.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거꾸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부르죠. 되셨죠? 그럼 의미를 한번 전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비커에다가 반응 물질을 집어넣어요. 자, 시작 해서 반응을 시켜. 그럼 빨리 쫙 되면서 생성 물질을 쫙 만들어 가겠지. 슬로우 비디오. 둘이 만나가지고 쫙 가고 있어. 쫙 가고 있어. 이쪽이 너무 많아졌어. 거꾸로 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정반응은 정반응대로, 역반응은 역반응대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자, 정반응이 진행돼요. 쫙 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생성물질이 생기고 나면 생성물질도 슉 출발해서 역으로 쫙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같이 움직여 같이 그러다가 스톱!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때를 화학평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응물질이 많아가지고 생성물질을 만들어. 야, 너무 많아졌어. 너무 거꾸로 가. 거꾸로 다시. 야, 다시. 스톱.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출발해. 생성물질도 이제 생기는 순간 역으로 가다가 둘이 만나서 스톱.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고로 화학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공존하고 있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농도가 변하지 않아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때를 우리는 화학평형이라고 하죠. 됐죠? 화학평형,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를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이 평형 상태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다 있다. 여러분 화면이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하여튼 이쪽하고 이쪽이 평형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걸 많이 얻어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평형을 이쪽으로 살짝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정반응 쪽으로 잘 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죠. 하여튼 어떤 게 많아지면 그걸 감소시키는 쪽으로, 어떤 걸 줄이면 그걸 다시 증가시키는 쪽으로 보내는 거, 그걸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해요. 되셨죠? 다 평형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즉 가역 반응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역이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 평형 이동이에요. 이 평형 이동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론은 쉬운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려고 해요. 이거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특히 화투하는 학생들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하세요. 일단 뜻을 외워. 뜻을 외운 다음에 그 일이 벌어져. 뜻대로 공식대로 써. 그 다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찾아. 그게 이거다. 저랑 내용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그 법칙 아니면 규칙 뭐 외워야 될 공식을 딱 외운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을 찾는다. 그게 바로 얘다. 이해가셨죠? 저는 이제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평형 이동시킬 수 있는 거는 압력, 그리고 온도, 반응물 첨가, 부피, 온도와 평형상수. 이게 가장 중요한 키들이에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압력. 기계가 있어, 이렇게 기계. 거기에 압력을 증가시켜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계가 압력을 터질라 그럴 거 아니야. 안 터지려면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무조건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됐죠?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정반응일지 역반응일지 모르겠다. 하여튼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개수가 줄었으니까 압력이 다시 떨어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무조건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낸다. 되셨죠? 반대, 압력을 감소시키면 몰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보내겠지. 두 가지를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한쪽만 가자. 압력을 증가시키면 무조건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제가 옆에다 예를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N2하고 3H2 질소와 수소가 만나요. 이렇게 되면 얘네는 NH3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죠. 전부 다 기체예요. 질소도 기체, 수소도 기체, 암모니아도 기체. 자, 얘 정반응은 마이너스 92kJ. 정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현재 그릇에 질소하고 수소하고 암모니아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딱 들어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압력을 증가시켜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무조건 공식 어떻게 한다고요?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됐죠? 자, 몰수는 감소하는 쪽. 그럼 반응물질의 몰수가 얼만데? 1 더하기 3. 생성물질의 몰수가 얼만데? 2. 됐죠? 그럼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려면 어떤 쪽으로 가야 돼요? 정반응 쪽으로 가야겠죠? 요 상태에서 이런 식이 나온다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정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눌러! 쫙! 더 많이 얻어내네. 계속 누르면 안 되죠. 터져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할 때까지. 그리고 압력 누르는 것도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죠. 뭐 석유를 떼든지 뭐 눌러야 되니까 적정한 곳을 딱 잡아서 평형을 가장 경제적인 걸 잡는 게 이제 기업체에서 하는 일이고. 되셨죠? 우리는 하여튼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내면 돼요. 되셨나요? 이제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를 감소하는 쪽에서 하나만 딱 조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압력에서 A 더하기 B가 EC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A 앞에 있는 개수가 1, B 앞에 있는 개수도 1, C 앞에 있는 개수 2. 그렇게 되면 반응물질 쪽이 얼마? 2. 생성물질 쪽이 얼마? 2. 양쪽의 개수가 같죠? 이렇게 되면 압력으로 평형이동 안 되죠. 왜?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를 감소하든 압력을 감소시키면 몰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쪽의 개수가 같으면 어느 쪽이 증가하는 쪽? 그게 없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을 때는 압력으로는 평형이동을 시킬 수가 없다. 됐죠?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낸다. 이것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나중에 문제에서 스킬로 가는 경우 있어요. 스킬. 그럴 때는 뭐 별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체 부피를 막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그릇을 줄여가지고 압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그릇 안에다가 헬륨을 집어넣어요. 헬륨을 집어넣으면 전체 압력은 증가하죠. 새로운 기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 압력은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 때문에 그냥 전체 압력만 세졌을 뿐이지. 이렇게 자기랑 상관없는 기체를 넣었을 때는 압력을 증가시켜도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첫째, 압력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자, 압력. 첫째,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둘째, 양쪽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가 같을 때는 압력으로는 평형 이동이 안 된다. 셋째, 나와 관련이 없는 기체 같은 걸 넣었을 경우에는 전체 압력이 증가하겠지만 평형이 이동될 수는 없다. 요 세 가지. 감 잡았죠? 자, 두 번째 이제 온도 변화가 나올 거예요. 자, 온도 변화. 그럼 온도를 변화시키고도 평형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온도를 높여요. 온도를 높이면 기계가 점점 뜨거워지겠죠. 점점 뜨거워지면 기계에 터져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죠. 그럼 온도를 낮추는 쪽이 발열 쪽일까 흡열 쪽일까? 흡열. 발열을 하게 되면 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점점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공식 어느 쪽으로 보낸다? 흡열 쪽으로 보내면 된다. 되셨죠? 온도를 높이면 무조건 흡열 쪽으로 보내면 된다. 그럼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발열 쪽으로 보내면 되죠. 되셨나요? 이건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되는 식에서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온도를 한번 높여보자고요. 온도를 높여. 자, 공식 온도를 높이면 공식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 온도를 낮추는 무조건 흡열 쪽으로 가야 된다. 정반응, 역반응 쪽이 아니다. 온도를 높이면 무조건 흡열 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은 현재 정반응이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라고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 그러니까 흡열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돼요. 그럼 수동률이 줄어들겠죠. 되셨죠? 내가 현재 정반응이 발열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흡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된다. 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온도를 높여서 흡열 쪽으로 가게 되면 암모니아가 자꾸 줄어들죠. 많이 얻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봐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발열 쪽으로 가겠지. 온도를 낮추면 발열 쪽으로 쫙 가니까 많이 얻어낼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지거든. 그럼 또 너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정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지만 온도를 낮추면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까지만 딱 내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 적절한 압력이 다 필요한 거죠. 이해가셨죠? 자, 압력 잡았고요. 이제 온도 잡았고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흡열적,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적으로 간다. 이때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바뀔 것이다. 그건 마지막에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응물을 첨가해요. 자, 반응물을 첨가했다는 건 반응 물질의 농도가 진해졌다는 뜻이죠. 반응 물질의 농도가 진해졌어요. 그럼 이거죠. 그릇에다가 반응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N이든 H든 반응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많아졌죠? 이걸 감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반응 쪽으로 가겠죠? 아, 반응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 반응 물질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러니까 이 반응 물질의 농도를 흐리게 하는 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반응 물질을 흐리게 하려면 그렇죠. 역반응 쪽으로 가면 되겠죠. 반응 물질이 많아졌으니까 바보죠. 반응 물질이 많아졌어요. 반응 물질이 많아지면 반응 물질을 줄여야 되니까 흐리게 하는 쪽 어느 쪽? 정반응 쪽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 반응 물질이 줄어들지. 되셨죠? 어떤 게 많아지면 그걸 줄이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요 세 가지가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되셨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속이려고 촉매라는 게 나오죠. 여기다 촉매를 집어넣으면 화평형 일어나지 않는다. 촉매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짧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거나 이렇게 시간 단축할 때 쓰는 거지 평형을 이동시킬 수는 없다. 됐죠? 자, 마지막 거 똑같아요. 요거 부피 변화 일정 요거 부피를 변화시켜요. 자, 그러면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켜 보세요.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압력을 증가한 거랑 똑같죠? 아, 부피 줄이면 압력을 증가한 거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를 감소하는 쪽으로 보내면 되죠. 같은 말이죠. 되셨죠? 부피가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거랑 같은 거다. 되셨나요? 요 압력과 온도와 반응물을 첨가하는 거 가지고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결론은 수득률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압력, 온도, 반응물 첨가.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쉬울 것 같냐? 안 쉬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계수 찾아내야 되고요. 평형상수 구해야 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되셨나요? 일단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요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저랑 그 문제 2개 정도 풀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더. 아주 중요하죠. 요거 별땡이에요. 요건 용해도, 평형상수 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온도와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 자, 온도하고 평형상수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걸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온도하고 평형상수. 똑같이 암모니아 만드는 식이 있어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N2하고 3H2가 있어요. 이게 2NH3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92kJ이다. 자, 여기 델타 H가 음수니까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었다? 발열 반응이었다. 여기까지 다 아는 말이죠. 자, 여기서 평형상수 구해보자고요. 평형상수는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질 N2 곱하기 H2의 세제곱 분의 NH3의 제곱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곱의 비 되셨죠? 그래서 반응물질분의 생성물질로 쓴다. 그럼 평형상수 나오겠죠? 여기다 무슨 농도를 넣을 건데요? 평형일 때의 농도를 넣을 거죠. 평형 농도.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온도하고 평형상수 관계를 잡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온도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온도. 온도를 한번 높여보자고요. 자, 온도를 높였어. 어떻게 되게 이걸 찾는 거예요.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쪽인 어느 쪽으로 간다? 흡열 쪽으로 간다.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현재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흡열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자, 역반응이 일어나 보세요. 그럼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곱인데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물질이 많아지죠. 역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곱인데 온도를 높여서 흡열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역반응이 진행됐다. 역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질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평형상수는 작아진다. 결론, 온도가 변하면 반드시 평형상수가 같이 변한다. 같이. 평형상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온도뿐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원래 정석은 저처럼 하는 거예요.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온도를 높이면 흡열 쪽으로 가야 돼. 흡열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 역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질이 많아져.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작아져. 이게 정상. 이걸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었죠. 그렇지. 비읍자. 이 비읍자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자, 이 비읍자만 잘 하시면 돼요. 가로축은 온도예요. 이건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꼭 가져가세요. 가로축은 반드시 온도여야 돼요. 압력이면 안 돼. 자, 세로축 평형상수여도 되고요. 용해도여도 되고요. 수등률이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다 돼요. 자, 잘 쫓아오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이유는 내가 발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세요? 내가 발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니까 흡열 쪽으로 가려고 해서 역반응이 되다 보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건너뛰어 보자고요. 내가 발열이야. 나 온도 높이면 평형상수 작아져. 이렇게 한 방에. 원래 이렇게 따져가는 건데 한 방에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읍자.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버스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버스. 이렇게 쓰다가 샤프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돌려쓰기 시작하죠. 이렇게 돌려쓰기 시작하죠. 아니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죠. 이러다가 이제 볼펜 세대로 넘어와서 띄는 게 귀찮게 되면 이제 연이어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버스. 되셨죠? 지금부터 비읍자는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혹시 거꾸로 쓰는 사람 없죠? 왜 비읍자를 그렇게 써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비읍자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부터 갈게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져요.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져요. 이유는 내가 뭐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형상수는 작아집니다. 흡열 커질 거예요. 반대로 가면 되니까. 비읍자 연락에 잘 써먹으시면 돼요.
내가 정반응이 발열이야.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평형상수 커진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죠. 나 발열이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평형상수 커진다. 맞다. 이렇게 비읍자 써먹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거. 정말 잘 써먹어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고 진짜 진짜 열나 중요해. 되셨죠? 이건 수능에 꼭 나오니까 이 비읍자 잘 써먹으세요. 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형을 이동시킬 거다. 평형을 이동시키려면 농도, 온도 아니면 압력 이 세 가지로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다. 되셨죠?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쪽으로, 반대면 다 반대. 반응물을 첨가하면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그걸 흐리게 하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근데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같이 변한다. 반드시 가로축이 온도다. 여기다 여러분들은 비읍자 하나 딱 그려놓으시면 돼요. 비읍.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었다. 되셨나요? 결론. 여기까지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되죠. 결국 압력은 몰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니까 이건 결국 뭐 찾으란 뜻이에요? 반응식들 앞에 있는 개수 찾으란 뜻이고요. 몰수가 증가하는 쪽 감소하는 쪽 어느 쪽의 개수가 크냐를 따질 수 있는 거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평형을 이동시키고 나면 정반응이 비읍자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압력은 개수, 온도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를 알아낼 때 쓰는 거예요.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두 문제만 한번 살짝 풀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2점짜리 문제고요. 3점짜리 문제들은 살짝 한번 이렇게 그 잔머리를 살짝 굴려놨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용들 하나씩 잘 잡으셔야 돼요. 저랑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2011년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은 기체 A와 B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근데 개수가 A, B, C 없어요. 찾으셔야죠.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위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A,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평형 가에 도달한 후 시간 t에서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새로운 평에 도달하였다. 자, 시간 t에서 온도를 증가시켰대요. 됐죠? 온도 증가. 그랬더니 새로운 평에 도달했대요. 자, 이제 하나씩 갈까요? 앞에 있는 개수는 반응할 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양이다. 이건 화원에서도 필요하죠. 자, 1, 2,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수가. 그럼 반응을 하면 반응물질 A가 1 줄어들 동안 B는 얼마 줄어요? 2 줄어요. 그동안 생성물질은 3 늘겠죠. 앞에 있는 개수는 반응할 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양을 의미하는 거다. 평형일 때 농도가 아니고. 되셨죠? 자, 그렇다면 볼까요? 그래프 보세요. A, B, 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A 보세요. 처음에 0.8이 있었는데 평형에서 쫙 농도 안 움직일 때까지 얼마나 줄었어? 0.8에서 0.2까지 줄었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 줄었네요. 됐죠? A는 6을 감소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B는 얼마나 감소시켰게요? 2만큼 감소시켰죠. 0.8이 0.6 됐으니까. 그동안 C는 얼마나 늘었어요? 0.2만큼, 0.4만큼 늘었네요. 그러니까 여긴 4만큼 늘었네요. 개수비 A가 3 줄 때 B는 2 줄어. 그동안 C는 4 늘어. 약분 A가 3 줄 동안 B는 1 줄어. 그동안 C는 2개 늘어. 그게 개수죠. 반응할 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양. A, B가 감소하는 걸로 봐서 반응물질, C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 생성물질이겠죠. 반응물질은 처음에 반응해서 싹 줄어들 거니까 생성물질은 늘어날 거고, 그러다 어느 정도에 오면 평형에 도달한다. 자, 앞에 있는 개수는 반응할 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양이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거 찾아보자고요.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이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켰대요. 온도를 증가시키면 무조건 그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흡열 쪽으로 가야 되죠. 자, 공식 써볼게요.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자, 온도를 증가시켰다. 그럼 공식을 쓰는 거예요. 온도를 증가시키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쪽으로 가야 된다. 되셨나요? 자, 공식을 썼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을 쓰고 나면 온도를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서 온도를 낮췄어요. 온도를 낮췄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A 보세요. A 늘어났어. B 늘어났어. C 줄어들었어. A하고 B는 늘어나고
A하고 B는 늘어나고 C는 줄었단 말이야. A, B는 늘어나고 C는 줄었대. 어느 쪽으로 간 거야? LH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뜻이지. 요 말이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반응물질이 늘어나고 생성물질이 줄었으니까 역으로 갔다는 뜻이지. 아, 온도를 높이면 흡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온도를 높였더니 벌어진 일을 찾아. 그랬더니 역반응이야. 역반응이 흡열이란 뜻이죠. 공식을 쓴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을 찾는다. 그게 바로 얘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반응이 흡열이니까 정반응은 발열이죠. 그로 결론. 저기는 3A 더하기 B가 2C 되는데 역반응이 흡열이니까 정반응 델타 H는 음수.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감 잡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 A, B, C는 반응 개수다. 기억.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온도를 높였더니 흡열 쪽으로 간다. 흡열이 역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정반응은 발열이다. 맞다. 됐죠? 자, 니은번. 가에서 평형상수는 얼마하게? 자, 그러면 가에서 평형상수. 그럼 니은번 평형상수 계산하면 되죠. 반응물질의 몰롱도의 곱분의 생성물질의 몰롱도의 곱이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1승 분의 C의 제곱. 여기다 평형인 농도를 넣으면 되죠. 자, 평형인 농도 그래프 해보세요. 평형인 농도가 얼마냐 하면 가에서 A는 0.2, B는 0.6, C는 0.4예요. 집어넣자고요. A는 0.2의 세제곱 곱하기 B는 0.6 분의 C는 0.4의 제곱. 되셨죠? 이렇게 하면 300분의 아니지 300분의가 아니죠. 3분의 100. 3분의 100 나오죠. 33.3333333 그거 나와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죠. 되셨죠? 그래서 평형상수는 3분의 100이다. 맞는 말이다. 티귿. 나에서 촉매를 사용하면 평형상수가 커진다. 촉매는 평형을 이동시킬 수 없어요. 평형을 이동시켜가지고 평형상수를 바꾸려면 평형상수를 바꿀 수 있는 거 누구뿐이다. 이건 온도, 압력, 촉매, 온도, 압력 아니면 농도 같은 걸로 평형상수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죠. 되셨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촉매는 단지 시간을 당긴다 그랬어요. 빨리 할 때 정촉매. 그럼 평형상수가 커진다 작아진다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렇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압력이나 반응물질의 농도가 주는 평형상수를 바꿀 수 없다.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할 거니까. 됐죠?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잘못하시면 농도를 지나겠어. 흐리게 하는 쪽으로 가. 반응물질 생성물질 많아졌어. 평형상수 커져.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평형상수는 제발 프리즈 제발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온도. 그래서 디귿 틀린 말.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이게 기본이었고요. 요 문제는 이제 2008년 수능 문제였었는데 수능 문제 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머리를 한번 살짝 쓰시면 되는데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느 쪽으로 가게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A 더하기 3B가 C 더하기 D 됐어요. 자, 앞에 있는 개수는 1, 3이고요. 뒤에 있는 개수는 1,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에는 개수가 4고요. 뒤에는 개수가 2니까 만약 압력으로 평형 이동시키면 평형상수가 감소하는 쪽 그러면 정반응 나오면 되고 증가하는 쪽 그러면 역반응 나오면 되죠. 그게 개수. 둘째, 델타 H가 음수예요. 이건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정반응이 발열. 자,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은 위 반응에서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쫙 갈 거예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찾아보자고요. 자, 처음에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를 2배로 해봤어요. 자,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를 2배로 키워. 그럼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뜻이죠. 되셨나요? 부피를 2배로 했으니까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뜻이다. 자, 압력을 감소시키면 공식 몰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보내야 되죠. 자, 압력이 감소하면 몰수를 증가시키는 쪽, 압력이 증가하면 몰수를 감소하는 쪽. 공식은 외워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압력을 감소시키면 부피 2배 했으니까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 몰수가 증가하는 쪽이면 어느 쪽인데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역반응 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A와 B는 많아지고 CD는 줄어들겠죠. 됐죠? 그 상태에서 자, 고정장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온도를 높였어요. 자, 온도를 높이면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간다? 온도를 낮추는 흡열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공식이다. 근데 나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흡열 쪽,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그렇죠. 요건 역반응이 일어나야겠죠. 됐죠? 결론. 처음에 부피를 2배해서 압력을 감소시켜도 역반응. 온도를 높여도 내가 정반응이 발열이기 때문에 역반응. 양쪽 다 역반응이 일어났네요. 고로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면 전부 다 역반응만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거꾸로 역반응만 일어난 거죠. 그럼 C하고 D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C가 하나 줄어들 동안 D도 하나 줄어들겠죠. 그동안 A는 하나 늘고 B는 3이니까 3개 늘겠죠. 몰수 대 몰수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처음 스타트하는 거 보세요. 처음 스타트하는 거 보면 뭐가 뭔지만 찾아내시면 된다니까요. 8몰, 2몰, 2몰, 8몰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맨 끝에 가면 7몰, 7몰 감소했죠. 하나는 C고 하나는 D란 뜻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감소해야 되니까. 그 다음 5, 3. 2하고 2였는데 3, 5로 늘었어요. 자, 밑에 있는 2는 2는 하나가 증가했어. 하나 증가하는 거 누구? A. 요게 A고요. 그동안 B는 몇 개 증가해야 되는데 3개. 그러니까 B 2에서 5로 증가했네요. 요게 B겠네요. 됐죠? C, D는 어느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몰수가 같으니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개수는 반응할 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A가 하나 줄 동안 B는 3개 줄어야겠죠? A가 하나 줄어드는 동안 봐보죠. A가 하나 늘어나는 동안 B는 3개 늘어나야 되죠. 역반응이니까. 그래서 A, B를 찾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A는 3몰이고요. B는 5몰이고요. 5몰. C하고 D는 둘 다 7몰 상태고요. 정반응은 발열 반응 상태고요. 개수는 1 더하기 3과 1 더하기 1이 평형을 잡고 있고요. 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구할 건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찾아내시면 되죠. 자, 하나씩 가볼게요. 평형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옳은 거. 단, 평형가에서 혼합유액의 기체 부피는 1리터다. 자,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를 몰농도라고 하죠. 됐죠? 자, 그럼 하나씩 기억. 전체 압력은 가가 나의 2배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전체 압력은 가가 나의 2배다. 부피가 2배로 증가했으니까 압력이 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큰일 난다. 원래는 그게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감소시켜서 부피를 2배로 늘렸어요. 부피를 2배로 늘리게 되면 부피 늘었어. 부피 늘었으니까 전체 압력은 가가 나의 2배일 거야. 반으로 눌러놨으니까 큰일 나요. 왜요? 그렇지. 이게 반응을 안 한 상태에서 그릇만 2배로 착 불리면 압력이 반으로 줄어들 거야. 근데 얘는 압력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 평형 이동하죠. 평형 이동한다고요. 어느 쪽으로 이동했었어요?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반응 더 이상 안 하고 압력을 줄여서 부피를 2배로 늘려. 그럼 압력 반됐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역으로 쫙 움직인단 말이야. 역반응이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배가 안 되죠. 할 수 있죠? 기억 틀린 말. 무조건 평형 이동에서는 압력을 2배로 했어. 부피를 2배로 줄였어. 2분의 1로 줄였어. 압력 2배? 아니다. 평형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됐죠? 자, 니은번. 나에서 다로 될 때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우세하다. 자, 나에서 다로 갈 때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이면 흡열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된다 그랬죠.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그래서 거기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우세하다. 틀린 말이다. 자, 마지막 디귿. 가에서 평형상수는 4다. 자, 가에서 평형상수는 4다 라고 했어요. 가에서 평형상수예요. 어느 게 A, B, C, D인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자, 가해서 그랬으니까 3몰이었던 게 A예요. 요 밑에 요게 A고요. 그 다음 B는 5몰짜리였으니까 하얀 동그라미가 B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77이었으니까 똑같았으니까 C하고 D는 어느 건지 구별이 안 되고요. 여기서 뭐 구하래요? 평형상수 구하래죠? 그럼 평형상수. 평형상수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평형상수는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곱이다. 그러니까 A의 평형의 농도 곱하기 B의 세제곱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곱 분의 생성물질 C 곱하기 D의 몰농도 각각 1몰농도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어느 게 A, B, C, D인지만 알면 할 수 있겠네요. A는 2, B는 2의 세제곱, C는 8, D도 8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정답 4가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평형상수는 4다.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틀리고 디귿만 맞는 말이죠. 정답은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평형이동. 어려웠나요? 화투 하시는 분들 평형이동 쪽에 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쉬워요. 저처럼 이렇게 가장 간단한 걸로 쫓아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면 무조건 압력을 증가시키면 공식 쓴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쪽으로 보내면 된다. 압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양쪽의 개수가 같으면 압력으로 평형이동 안 된다. 온도로 평형이동을 시키려면 비흡자 반드시 평형상수가 같이 변한다. 반응물 첨가 농도 진하게 하면 그걸 흐리게 하는 쪽으로 보내면 된다. 그때 압력을 부피로 얘기하기도 한다. 조금 전처럼. 그때 온도와 평형상수 비흡자. 정반응이 발열이면 가로축이 온도. 온도가 증가하면 비흡자 평형상수 작아진다. 라는 것만 잘 잡아내시면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평형이동시키는 거 어려우셨나요? 화투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러네 이런 거 이런 거 잘 잡아내시고요. 그럼 지금 비상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저 지금 교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학과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범대 들어가셔서 제 수업 막 들으시는 분들 있죠. 저는 문과에서 왔는데 하필이면 사범대에서 이런 거 일반화학을 배우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 이런 특강들 잘 들어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일반화학 같은 거 할 때 도움 많이 되시고요.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화투에서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수능이니까 반드시 잘 잡아놓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원인, 공식을 쓴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을 찾아라. 걔가 얘다.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 개수, 온도. 평형상수 바뀌어. 이런 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평형이동에 대한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달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수능 만점 맞는 고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살 빼가지고 1월 특강 들어간 거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한 3kg 정도 빠졌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험생 여러분 힘드시지만 끝까지 참으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화학 원이든 투든 만점 맞아보자고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